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 TV의 정재근입니다. 요즘 메가시티 계획이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광역 생활경제권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활 속의 정책, 오늘은 메가시티 전략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저희 대전 세종연구원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 전략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시도는 지금 충청권 광역경제생활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통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메가시티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대전 세종연구원이 주관하고 충남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는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 이렇게 네 분의 시도지사께서 저희 대전 세종연구원을 방문하셔서 중간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 동정을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메가시티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메가시티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역행정의 필요성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또 행복에 영향을 주는 행정 서비스가 행정구역 단위로만 이루어져서는 주민이 원하는 만큼 수준 높게 또 충분히 그리고 빨리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민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같아서 물고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유로이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행정구역을 넘나들면서 살아가는데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주거,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는 행정구역 단위로 조각조각 이루어져서 제공되고 있다면 마치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그물망을 통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 같이 참 험난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생활권, 경제권, 교육, 문화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서로 협업해서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주거, 교육, 문화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광역행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메가시티 계획을 수립하는 첫 번째 이유는 광역행정을 통해서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그러지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미래 사회를 주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가지려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도시도 이 도시 간의 기능별로 분업과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경쟁력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한 개의 기업이 모든 것을 생산하는 것보다 여러 기업이 각기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서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좋은 물건으로 합쳐서 완성을 한다면 더 효율적인 것처럼 도시도 인접도시들하고 서로 잘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나누어서 협력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도시들 간에 첨단 산업 기능을 두고 서로 유치하려고 과도하게 경쟁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요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시티 계획을 세워서 지역 내 도시들 간의 기능을 잘 배분시킴으로써 개별 도시의 발전은 물론 전체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고 이 메가시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메가시티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구심력이 없으면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 부산, 울산, 경남, 우리가 통상 부울경, 또 동남권 메가시티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수립하는 목적은 지역의 역량을 수도권으로 유출시키지 않도록 경쟁력 있는 지역의 발전 계획을 세움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충청권 4개 시도가 이런 이유로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권역 내의 주요 도시들 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또 이들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사업들과 현황 사업들을 발굴해 왔습니다. 이 말씀은 지역 내 이제 대전도 있고 세종도 있고 천안도 있고 청주도 있고 내포도 있고 충주도 있고 진천도 있고 아산도 있고 이런 여러 그 도시들이 각각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먼저 협력적 관점에서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능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교통망은 어떻게 해야 되고 환경관리는 어떻게 돼야 되고 주거는 어떻게 돼야 되고 경제 활동을 위한 산업단지나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들 계획이 시도별로 따로따로 추진이 됨으로써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을 좀 막고 광역행정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기 위한 광역행정체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인접도시 간의 행정을 협력적, 효율적으로 잘 해나가기 위한 광역행정체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통상 행정구역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하면 지역 이기주의가 없이 서로 갈등도 없이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행정체제 개편을 통합하고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통합이 뭐 그렇게 좋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전체에 지방정부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대한민국 정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제 경험으로 마산, 창원, 진해, 또 청주, 청원,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또 세종특별자치도 설치 등등 이런 그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또 새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경험에 의하면은 행정통합은 그 자체에 실익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통합 과정의 어려움이나 또 통합을 위해 논의하는 이런 그 과정에 투입되는 그런 그 사회적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통합으로 인해서 그동안 누려왔던 분리의 이익, 예컨대 자치와 분권의 확대, 또 주민 참여의 촉진, 또 행정구역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즉 동질성을 갖춘 그 지역으로 지방정부가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누려왔던 전문화의 이익 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도 이들 분리의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뭐 행정 계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가 통합 논의를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요.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가 만약에 행정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더 큰 하나의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명칭을 가칭, 대구, 경북, 특별자치시, 자치도,
또 특별자치시, 뭐 이렇게, 또는 경북대구 특별자치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고 하십시다. 이 경우에 대구는 대구대로, 또 경북은 경북대로 대구시와 경북도를 행정국 체제를 행정기관으로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대구는 대구, 경북은 경북으로서 별도의 지방정부로서 누렸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리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 주장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 정부 새로 만들고 또 그동안에 가져왔던 여러 가지 자치 분권이라든지 주민 참여라든지 또 문화의 동질성이라든지 이런 걸 또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계층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 계층이 더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민 행복과 도시 경쟁력의 차원에서 광역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과거에 행정 통합 위주로 광역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접 지방 정부 간에 협력해서 행정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광역행정 기능을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결 단계입니다. 그 기능은 뭐 예를 든다면 광역 교통이 될 수도 있고 또 금강, 낙동강 이 수계별 환경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또 특정 경제 구역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교육과 보건을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해나가자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문화관광을 협력적, 협업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시도별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지역개발 등의 이런 지역계획을 이 광역행정체제에서 수립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시도별로 따로따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데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나 이런 것을 이 광역행정의 체제 속에서 일거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또 기능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행정을 같이 하겠다는 기능이 도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거버넌스 체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모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 예를 든다면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지방이 운영하는 특별 지방행정청이 될 수도 있고 그 조합과 같은 그런 법인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것보다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뭐 협의회로도 충분히 이런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다면은 굳이 강한 그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고 서로의 그 독자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등등 방법은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대단한 창의성이 요구가 됩니다.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연구하는 그 바탕 위에서 또 우리 30년 지방자치 전통 지방자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광역 협의회 기능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이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해왔던 그런 것에 대한 그 실증적인 검증도 해봐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이런 거버넌스 제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중간 보고를 마친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은 앞으로 이런 의미에서 더욱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이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지난 7월 23일에 네 분 시도지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했던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계획의 중간 부분의 동정을 동영상으로 간략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